얼마 전에 영상을 봐주시던 홍블링이라는 시청자분께서 PER, PBR, ROE 이런 걸 배우고는 있는데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막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런 PER, PBR, ROE, ROA 뭐 이런 재무 비율 관련된 용어들이었어요. 그냥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다 나와요. 네이버 증권 이런 데만 가더라도 어떤 기업이 PER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업의 PER이 30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PER이 8이네? 10배도 안 되네? 싸네? 그래서 샀는데 PER이 5, 4 이렇게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미치고 팔딱 뛰죠. 계속 싸지는데 왜 안 가는 걸까? 아니 PER이 낮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사실 이런 부분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고수분들도 어떤 기업의 PER 이런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매겨야 되는지, 어떤 게 적정 멀티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무 비율의 개념을 아주 짧게 훑어보고 더 중요한 내용, 이런 재무 비율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퍼라고도 하고 Price Earning Ratio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요.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가격을 기업의 한 해 순이익으로 나눈 숫자,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런데 올해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 기업의 PER은 정확하게 10배가 되는 거죠. PBR은 Price Book Ratio라고 하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기업이 설립될 때 창업자들이 자본금이 있었을 거고 계속 돈을 벌면서 곳간에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도 짓고 건물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사들이게 돼요. 그런 기업이 현재 보유한 순자산에 대해서 시총이 몇 배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전체 순자산이 2000억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PBR은 0.5가 되는 거죠. ROE, Return on Equity라는 거죠. 자본 대비 수익률이에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본인의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연수익률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으로 1년 운용을 했는데 1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년 수익률이 10%죠. 기업 활동도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순자본이 1000억인데 그 해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기업의 ROE는 10%인 거죠. ROA는 Return on Asset, 자산 대비 수익률이에요. 우리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 투자금을 늘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순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서 총 5000만 원으로 돈을 굴린 거예요. 이자를 제외하고 1년 뒤에 보니까 5000만 원이 5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자산 대비 수익률은 10%가 되지만 우리의 순자본이었던 1000만 원에 비교하면 50%의 수익률을 얻은 거죠. 이런 꿀맛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기업들이 부채를 운용하듯이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어쨌든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쓰기 때문에 순자본 외에 부채 등을 동원한 전체 자산 대비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순자본이 1000억인데 부채를 1000억을 더해서 2000억으로 사업을 했다. 그리고 1년 동안 200억을 벌었다. 그러면 ROA 기준으로는 10%가 되고요. ROA 기준으로는 20%가 되겠죠. 쉽나요? 어렵나요? 헷갈리나요? 자, 어려우면 여기서부터 따로 더 공부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도 더 쉽게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생각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재무 비율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이런 재무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비교할 대상을 명확히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PER이 10이에요. 이 숫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의 가격을 순이익의 10배로 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 10배의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배라는 숫자를 다른 무엇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기업의 right now, 지금 현재의 PER이 10배다. 그러면 이 기업의 과거 PER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 기업의 실적 추정을 통한 미래의 PER은 어떻게 바뀔지, 동종 업계에 비슷한 다른 기업은 몇 배의 PER을 받고 있는지, 다른 업계의 기업들은 몇 배 정도를 받고 있는지.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입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나름의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아서 수익이 났다. 그게 비로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재무 비율은 말하자면 줄자나 체중계 같은 도구에 불과해요.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허리 둘레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보고 뭔가 측정을 해야만 의미가 생겨요. 어떤 학생이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80kg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체지방은 작고 온몸이 근육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비만이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체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단편적으로 한두 개만 재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계량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명확한 실체가 안 보이는 개념적인 대상이에요. 우리가 실물을 보지 않고 몸무게, 키, 체지방 이런 숫자만 가지고 한 사람의 체질을 파악하는 거랑 비슷해요. A기업과 B기업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A기업의 2018년과 A기업의 2012년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가격은 특정 주체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설정되는데 나름의 합당한 배경이 존재하게 돼요. 어떤 기업은 순이익에 10배를 쳐주고 어떤 기업은 순이익에 50배를 쳐주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배경이 집단적인 착각의 결과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기업에 이런 착각이 적용되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PER, PBR 이런 재무 비율은 시장이 착각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단편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표가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 기업을 찾는다는 거예요. ROE가 높다는 건 지금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변화는 ROE의 절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ROE가 30인 기업이 1년 뒤에도 ROE가 그대로 30인 경우보다는 지금 ROE가 4인 회사가 1년 뒤에 7, 8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 이러면서 지금은 허약하지만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김종인이라는 중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학생이 지금은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전반적으로 허약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반찬도 골고루 먹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지났더니 몰라보게 키도 크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기업도 그런 경우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몰라보게 우량해진 거예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의 키나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수치는 그저 지금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투자에서의 시세 차익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재무 비율의 절대치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무 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검사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업의 체질이 지금보다 좋아지는지 이 실마리를 찾는 게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길이에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